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끝났어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거쳐 기술적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해당 상품에 대한 분석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상품이 지수 상품이 있을죠. 미니 S&P, 나스닥, 미니 다우 등 있고요. 통화 상품은 유로엔, 호주 달러, 파운드, 금속의 경우는 골드, 실버, 카퍼 등이 있고요. 에너지에는 크루드 오일, 브렌트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상품 등이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각각 다른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움직임이 다 달라요. 새로운 상품 매매를 고려할 때 무작정 접근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다음 사항을 이행하세요. 자, 기존에 익숙한 상품을 매매했던 대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것은 필수고요. 그리고 움직임의 특성을 잡아냅니다. 자, 두 번째, 진폭의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날짜별로 일중에 요일별이죠. 요일 일중 평균 진폭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해당 상품의 경제지표 발표 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꼼꼼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일별 진폭 분석도 포함해서 엑셀로 한번 정리해보는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모의 투자를 최소한 2주 이상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자, 각 상품 중에 미니 종목이 있다. 그러면 우선 미니로 실전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미니 S&P는 나스닥은 픽가치가 적고 유로 경우도 마찬가지로 픽가치가 작기 때문에 우선 실전 연습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한번 미니로 실전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과 관련된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6월 19일 주요 이벤트로는 뭐가 나와 있냐? FOMC 성명하고 기준금리 발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죠. 자, 이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는 영문문 W나 그럴 때 보면 중요도 상, 중, 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결정을 한다든지 FOMC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연준이 이제 FOMC 회의 직후에 이제 발표한 성명서가 나오죠. 성명서가 나오면 이렇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양적 완화를 할 거든지 그러면 지금 기준 이건 이제 벌써 작년에 작성된 자료라서 지금으로 보면 9월 금리 인상, 그죠? 기준금리 인상. 여기서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오고 여기서도 작년에도 또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양적 완화가 계속 축소되면서 금리 인상이 될 거다 말겠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종료된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겠지만 언제 갈 것이냐 그러면 B은행 외환딜러는 내년이나 올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경제지표 일정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를 매매하는 그 트레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유로 달러 움직임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럼 달러 강세가 되니까 유로화에 하락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달의 움직임이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을 차트에 다 보여줘요.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요. 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예요. 이게 기준금리 인상이 온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니까 유로는 하락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데 자,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니까 유로화가 하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계속 유로의 매수세 유입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결국은 유달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느냐?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움직임을 주시하는 거, 그것도 트레이더가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째로 그러면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세우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 분석 단계,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단계를 거쳐서 트레이딩 사이즈, 자기의 투자금을 고려를 해서 얼마만한 자금을 투입할 것을 결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진입을 하고 어딜 청산할 것인가, 스톱로스 레벨도 정하고요. 이익 실현은 진입 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모든 사항을 트레이딩 전략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23일 유로를 매매하기 엔 트레이딩 전략을과 이제 한번 그 결과를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2014년 6월 23일 유로화, 유로 USD를 매매하기 엔 기본적 분석. 자, 유로존 국가의 PMI 추정치 발표가 있으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자, 그리고 미 제조 PMI 발표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11시에 발표되는 기본 주택 판매가 있다. 자, 요거까지는 뭡니까? 기본적 분석이죠. 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일봉 분석상 주가가 구름대 하단에 있고요. 자, 본격적인 상승 추세 돌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일봉 전환선과 기준선의 가두리가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전환선 이탈 시 252평선 지지를 확인해보고 매수 진입해보겠다라는 한번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운 겁니다.